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54페이지 보시면 양도차익 계산, 그 454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가필차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양가로 1번 보니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그래서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주식 등등에서요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 자산은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추계해서 정하게 되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추계 결정하느냐, 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요 매감한 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그 표 아래에 보니까 본문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밑줄입니다.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이요, 가로는 일단 생략하고, 에 의하는 때는 취득가액도 뭘 적용하고, 실지 거래가액, 그 아래줄에 에 의하고 밑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는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한다고 그랬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했어, 그럼 취득가액도 뭘 적용해서 계산한다,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밑줄. 양가로 2번이 이제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그래가지고요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그 관련한 얘기인데, 잠깐 맛배기로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자, 요걸 지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걸 지워버렸네. 자, 양도가액에서 우리가 가필,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잖아요. 가필차. 네, 그럴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는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자 그래서 취득가액에다가 기타 필요경비라는 걸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그러면 실지 양도한 가액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격을 적용하는데,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이 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우리가 이제 기타 필요경비로서 우리가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실지 취득한 가격이요. 내가 예전에 그 자산을 매입했다 2억 원에, 그럼 매입한 가격 2억 원, 매입가액. 거기다가 이제 내가 건물을 신축해서 팔 때는 건설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제 취득하면서 납부한 세금이 있겠죠. 취득하면서 취득세 같은,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을 납부한 게 있다, 공과금 낸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취득하면서 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소개비. 또 그 다음에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받아서 취득했다, 그러면 컨설팅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지 취득한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인데, 취득가액이 확인이 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며 들어간 계량비용, 추선비용 뭐 등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생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뭐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다 그러면 그런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경비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이고요. 양도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요. 그래서 뭐 양도하면서 계약서 작성 비용이 들었다, 공증비용 들었다, 인지대, 또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그러면 중개 수수료, 소개비. 또 그 다음에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 뭐 신고서 작성 비용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취득하면서 보유하면서 그 자산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해서 이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집을 대대주고 수리했다 그러면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셔야지, 증빙서류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뭐 28회 시험 지문에는 뭐 그런 것을 알고 있는지 물었는데, 하여튼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빙서류 잘 보관하셔야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 그 증빙서류는 참고적으로요 세금계산서 그
사업자가 발행한 그 세금계산서를 그 보관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간이 영수증 같은 것은 증빙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문방구 영수증이라고 하잖아요. 간이 영수증 같은 건 인정하지 않고요.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근데 공사비용의 10%를 말하자면 공과의 10%를 얹어서 받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 수리하고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그 사업자가 10%를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어떤 조그만 소규모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말하면은 그걸 깎아주잖아요. 부가세 부분을.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증빙서를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증빙서를 못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세금계산서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 사업자가 나한테 어떤 것을 공사해 줬는지 그 견적서 같은 거 있잖아요. 계약서 그 견적서하고 그 다음에 금융거래자료 돈 붙인 거 있죠. 보낸 거 그거 공사비용 대금 입금한 거 그거 이제 보관하시면 나중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사업자는 이제 눈탱이를 맞겠죠 나중에. 자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증빙서를 보관해야 되는데 다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것들은 증빙서류를 잃어버렸어도 보관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확인받을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낸 거요. 그 영수증 잃어버렸어도 그 시군구청에 다 그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그 띄워달라고 하면. 근데 그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보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그 구청에서 보관을 안 하니까 그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증빙서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 취득 가격이 아까 우리가 배운 게 불분명해서 취득 가격을 추계 방법으로 매감 자 또는 기준시가 매감한기를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이제 기타 필요경비는 이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실지 취득한가액을 적용했을 때, 자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한다. 실지 양도한가액,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가액. 그때는 이제 기타 필요경비로 얘네들 어떤 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요. 또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매감한기를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기타 필요경비를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울 거고 오늘은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 양도차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양도차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실지 취득한가액이나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추계 방법으로 정한다. 추계 방법. 자, 콕 집어서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취득가액이 콕 집어서 불분명할 때는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방법으로 적용한다?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를 적용해서 적용한다는 것. 환상가액이라는 것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매감한기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 아셨죠? 이 정도만 오늘은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차익 계산했어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예요. 가필, 차장, 소, 양도 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있죠? 자, 요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교재는 454페이지 안가로 2번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 자, 실지 양도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때는 어떤 게 필요경비냐 요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고요. 또 455페이지 안가로 3번 자,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하게 될 때는 어떻게 양도차익 계산하느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게 된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고. 자, 넘어가서요. 456페이지. 자, 기준시가 결정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자,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양도소득금액 계산 456페이지 맨 아래 456페이지 맨 아래 양도소득금액 계산 어떻게 하느냐. 가필 차 장, 소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할 때 457페이지 양가로 1번 장기 보유특별공제 나오죠 여러분? 요걸 이제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인정하는 공제 취지는 뭐냐. 자, 기초입문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예, 아까 제가 그랬어요. 자,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땐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단기 보유하는 것보다는 장기 보유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기 보유 하라고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장기 보유 통제를 인정하는 취지요. 장기 보유하면 국가적으로 좋은데,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보세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잖아요. 예,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이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이 자산 사용 수익한 것에 대한,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분을요. 세금 귀속분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보유기간 동안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가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일시에 이번 양도소득에 실현시키는 조세인데, 그럼 보세요. 장기 보유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단기 보유할 때보다 장기 보유하다 보면 자,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쌓여지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집 효과라고 해요. 결집 효과.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많이 쌓여지는 거, 결집 효과라는 게 생기는데, 이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이 결집 효과를 완화시켜 주고요. 또 보세요. 이 결집 효과 때문에요. 단기 보유자보다 장기 보유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자,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기 보유자일수록 세금이 더 많이 결집 효과 때문에 많이 쌓여져. 그러면 세금을 장기 보유자가 더 많이 내게 돼. 그러면 양도를 기피하겠죠. 장기 보유자일수록 양도를 기피하는 효과를 우리가 동결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양도를 기피하는 동결 효과를 방지하고, 또 자, 물가 상승에 따라서 명목소득만 대다시 커지고, 자, 실질소득은 얼마 안 돼. 그래서 명목소득을 제거, 명목소득만 커지는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5년 전에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였냐?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안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25년 전에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어떤 수강생은 150원, 어떤 수강생은 200원, 어떤 수강생은 250원. 중구난방이라 제가 이미 계속 강의하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대충 한 150원 정도 했답니다. 전 생각이 안 나는데 한 150원이에요. 지금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또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분은 1,000원, 어떤 분은 1,200원, 어떤 분은 1,500원. 또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물어보니까 1,800원 얘기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한 1,500원 정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 25년 동안에 물가가 얼마 뛰었어요? 10배 뛰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진짜예요. 이렇게 올랐잖아요. 어떤 수강생분은 성질을 내면서,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700원, 500원에도 팔아 막 그러는데, 뭐, 대형 할인마트에서 세일할 때 보면 아이스크림 엄청 싸놓고서 막 싸게도 팔긴 팔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권장 소비자가가 대충 이렇게 된답니다. 물가가 10배 뛰었어요. 그러면 한 25년 전에 평당 10만 원 가격대에 어떤 사람이 땅을 샀어요. 자, 그리고 한 25년 흘러가지고 지금 평당 20만 원 가격대에 그 토지를 팔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요, 양도 차익이 배로 남았기 때문에 양도세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물가 10배 뛸 동안에 땅값 2배밖에 안 뛰었어요. 그동안 세금 낸 거 생각하면 이 사람 망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만 커지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장기 보유를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공제 취지나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바꿔서는 안 나오니까 한번 이해하면서 말뜻을 알아두면 됩니다. 기초입문 과정에서나 공제 취지를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나중에는 이제 공제 취지 같은 것은 읽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왜 인정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시면 됩니다. 장기 보유하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457페이지 양가로 1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동그라미 1번 공제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줄글 필요 없이 읽어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장기간에 축적된 보유이익이, 즉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양도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높은 세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조세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결집 효과가 발생하죠. 이런 결집 효과를 완화하고 또 동결 효과, 장기 보유자일수록 양도를 기피하는 동결 효과를 방지하고 또 명목소득만 커지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정한다. 공제 대상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공제 대상부터가.
오늘은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 대상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입니다. 등기된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포함해서요.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장기 보유통제 공제상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인데요. 다른 내용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지금 보지 말고요.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4번 457페이지 공제 배제를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70% 양도세 세율이 좀 이따 나오지만 70%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요.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팔았다. 민법에서 중간 생략 등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샀는데 등기하지 않고 팔아.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최고 세율을 적용해요. 높은 세율. 양도세에서 최고 높은 몇 프로? 70%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 배제합니다. 밑줄이요. 또 그 다음에 반드시 장기 보유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자산은 요거 배제됩니다. 항상 여러분 문제 풀 때 장기 보유특별공제 나오면 항상 3년 이상 보유를 머릿속에 항상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이 조정대 지역, 그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 전 지역하고 뉴스 보셨죠? 서울 전 지역과 그 다음에 경기도 같으면 과천시, 고양시, 성남시, 광명시, 뭐 동탄 2기 신도시, 세종시, 또 부산에 7개 구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장기 보유통제를 배제합니다. 다 밑줄입니다. 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기본선 하면 볼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어떠냐? 자,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 자, 조정 대상 아닌 지역은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은 1세대 2주택자든 100주택자든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만 조정 대상 지역만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장기 보유통제 배제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서울은 여기 서울은 노원구에 있는 주택을 판다? 그러면 2주택 이상자분들은 장기보유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2018년 1월 1일부터. 근데 이제 2018년도부터. 근데 이제 이거요, 이거. 근데 여기 의정부시다. 의정부시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다 판다. 그러면 자, 다주택자도 장기보유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장기 보유통제 대상 자,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재가 약간 좀 빠진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 대상은요. 공제 대상은 한번 봅니다. 먼저요. 국내에 소지해야 돼요.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공제 대상인 것과 공제 대상 아닌 거요. 자, 먼저요. 이거 국내에 소지해야 돼요.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만 양도했을 때 장기보유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지. 국외에 소지하잖아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다음 순환에도 또 반복합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장기 보유통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으로 좋으니까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지. 그래서 자,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은 27회 시험에 나왔네요.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내에 소지한 자산만 받을 수 있어요. 또 자, 반드시 토지 건물 같으면 등기가 된 것만 등기된 토지 건물이어야지. 등기된 토지 건물이어야지. 토지 또는 건물입니다. 등기된 토지 건물이어야지. 자,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양도자산은 아까 양도세 세율 70%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봅니다. 그 다음에 제 카페에 제가 어젯밤에도 올려놨는데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시면 요약 정리 제가 필기하는 내용 요약 정리 다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공제 취지 이런 거 다 그 요약 정리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만 다운받으면 제가 지금 필기하는 내용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일단 잘 들어보세요. 토지 건물 자,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고 몇 년 이상 보여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하면 장기유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어떤 게 대상이냐 그러면 자, 토지, 그다음에 건물. 자, 이 건물에는 당연히 주택 포함이고요. 토지, 건물,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쓰니까 중에서 토지, 건물,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있죠?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다만 요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인데 다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자, 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여러분이 공법에서 배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자, 그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면,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자, 종전 주택이 있었어요. 건물과 토지. 종전 때려부시기 전에 종전 건물과 토지가 있었습니다. 자, 종전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재건축 같은 거 벌어질 때, 이 종전주택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이 종전주택은 다 때려부시고 뭘 받아줘요?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을 받아요. 그럴 때 이 원조합원 입주권은 장기 포유통제 대상이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있죠?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공제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어요. 갖고 있다가 내가 이거 팔 때 그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이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유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죠. 그러면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왜 장기 포유통제 대상으로 인정했느냐? 몇 년 전에 법령이 이제 추가한 건데, 해석상 인정되는 것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법에 명문화했는데 몇 년 전에 왜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은 갖고 있다 팔 대상도 아니면서 조합원 입주권을 장기 포유 특별공제 대상으로 추가했냐면 이런 거예요.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은 자, 때려부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이 종전 때려부신 이 주택의 양도 차익이에요. 옛날에 이거 취득해서 이번에 파는 그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유지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장기보유공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장기유지 대상으로 추가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자체 갖고 있다 팔 때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포유 특별공제액은 나중에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종전 이 건물과 토지 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여기다가 이제 공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장기 포유통제 공제 대상이요. 자,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국내 소지해야지. 국외 소지하는 자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해줘요. 자, 국내 소지하는 자산 해주고,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한 자산 안 해줘요. 자, 그 다음에 3년 이상 보유해야 되지. 3년 미만 보유면 안 해줘요. 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대상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하셔야 되는 것이 조정대상 지역 내, 자,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다주택자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어요. 자, 1세대 2주택 이상, 자, 다주택자도 원래 공제가 됩니다.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조정대상 지역, 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의 경우에 장기 포유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둡니다. 그래서 장기 포유통제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은 29회 시험에 내년에 29회 시험 때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동산 알고 있어야 돼요. 어려울 거 없네.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은 다주택이어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기유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457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있잖아요. 457페이지 동그라미 3번 중간에 장기 부유 특별공제 어떻게 공제하느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자, 보유한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다가 이제 장기 부유등재 공제율을 이제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자, 요번에 이제 지금 이번 순환에서는 얼마를 공제하는지 이런 공제율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1세대 1주택은 원래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비과세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이어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장기 보유등재를 24%부터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면 24%부터 10년 이상 보유하면 80%까지 왕창 해주는데, 자,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에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자, 10%부터 30%까지 장기 보유등재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부동산을 팔았어요. 3년 6개월 보유, 10년, 뭐, 10몇 년 보유했어요? 그러면 한 5년을 보유했다고 쳐요? 그러면 장기병적 공제는 30%까지 공제를 받아요. 양도차익의 30%. 그럼 양도차익이 1억일 때는 30%니까 얼마? 3천만 원을 공제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양도차익이 1억이면 1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이야? 그럼 30%. 자, 3천만 원 빼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가 돼요? 7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그런 것들은 배웁니다. 오늘은 공제액 얼마를 공제하느냐, 그냥 일반적으로는 10%부터 몇 프로까지 30%까지 양도차익에 공제를 해준다. 그냥 살짝 보고 넘어가고, 오늘 중요한 것은 장기 보유등재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공제 취지 이해하시고 왜 인정해 주는지, 또 장기 보유등재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 요거만 정확히 오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공제액은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4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계산이요. 이제 가필, 차, 장, 소 양도소득 금액 계산했어요. 여기서 이제 소, 기과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 표준 구하는 요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자, 목 운동 한번 다시 하시고요. 스트레칭. 아이고, 참. 반대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십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다시.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하는 곳에, 오늘 원래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토요일 날 오후에 인천 가서 또 강의하잖아요. 강의하는 곳이 있는데, 오늘은 거긴 이미 진도가 다 끝나가지고 휴강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강의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아침부터 올 때마다 북한산이 바라보면서 여태까지는 그냥 북한산 봉우리들을 보면서 어떤 날은 가슴이 뛰는데 어떤 날은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왔는데, 오늘은 북한산 봉우리들이 물론 미세먼지 속에서, 안개 속에서 이렇게 뿌옇게 보이긴 했지만 그 산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즐겁더라고요. 오전만 하면 이제 집에 이제 간만에 일찍 이제 집에 가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마음 편한데, 사람이라는 게 마음먹기 똑같은 사물이 보이는데 이렇게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산이 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답답한 벽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수업이 이제 우리 하여튼 또 즐겁게 또 마무리를 또 줘야죠. 자, 기본공제라는 거 어떤 거냐. 양도소 기본공제 적용 대상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양도소 기본공제는 자, 장기 보유등재와 다르게 밑줄입니다. 과세 대상이나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자산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장기 보유등재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었잖아요. 장기 보유등재는 모든 양도세 대상 자산 다 돼요. 주식, 출자, 지분,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 됩니다. 자, 근데
장기 보유공제는 아까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반드시 3년 이상 보여야 돼. 근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뭐 한 달 보유했어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세만 아니면. 절 보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양도소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 절 봐야 된다니까. 양도소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세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등기가 됐는데 기본공제 안 된다 이런 질문이 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공제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장기공제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은 돼야 안 돼요? 안 됐잖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이든 하여튼 보유기간 관계없고 자산 종류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뭐만 관계가 있어요? 등기된 것만. 그래서 자, 하여튼 다시요 저를 봅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저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그래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나요? 과목이 어려울수록, 이 과목이 어려울수록, 어떤 과목이 특별히 어려울수록 자꾸 저희들 한테 마음을 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강생분들이 그 과목이 어렵잖아요. 아이씨, 그냥, 진짜 마음을 닫아버려. 그러면 자기만 손에 더 이게 귀에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럴수록 어려운 과목일수록 자꾸 뭐 이렇게 뭐 질문도 하고 또 그다음에 뭐 커피라도 사다 주고 그러면서 빼다 주고 그러면서 자꾸 자, 여기 저희가 저 둥글레차 지금 타갖고 왔지만 이게 둥글레차라도 하나 얼마 안 비싸잖아요. 둥글레차 이런 거 하나 타가지고 갖고 오고 자꾸 그러면 얼굴 보고 자꾸 인간적으로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밥이라도 좀 먹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좀 어렵고 막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열리면 수업 시간에 귀가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성 수강생들인 남성 수강생들은 저희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얘기하는 게 흐트러 안 들리고 다 이렇게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마음이 열리면 귀가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눈으로 보는 게 나는 눈으로 봐가지고는 자꾸 뭐 헷갈린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어렵고 그러면 자꾸 강의를 반복해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귀가 열리면 언어하고 똑같아요. 귀가 열리면 익숙하게 들으면 책을 보면 나중에 책을 보면 눈에 들어와요. 책이 내용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저희 강의를 자꾸 저희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저락을 보라고 할 때는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양도소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이걸 자꾸 봐야지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기본공제 그러면 관련해서 제 제스처와 제 음성과 이런 게 싹 스쳐지나간단 말이지.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릴 것이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니까 믿음만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다시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뭐라고요? 싹 다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기본공제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어떻게 공제를 해주느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자 밑줄입니다. 소득별로 다음에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밑줄 짝이요. 이때 소득별에서 소득별 어떤 소득을 얘기하느냐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가필, 차, 장, 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 자,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다 보니까 여기서 소득별로 공제할 때 이 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냐? 가필, 차장, 소. 요 양도소득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도소득별로 각각 소득금액별로 공제하는데 거기 소득별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라고 써놨냐면요. 양도 자산별 X예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시험에서 양도소 기본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X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하는 자산별로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장기 보유성 특별공제가 나중에 또 강조드리겠지만 자산별로 공제하는 거고 양도소 기본공제는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뭐로? 소득별로 공제합니다. 에? 소득별로. 그래서 소득별 거기다 돼지꼬리 땡내 해가지고 양도 자산별 X 해놓고요. 소득별이 어떤 거냐?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별 구별하느냐? 그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소득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또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얼마? 250만 원.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얼마?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러면 절 보세요.
어떤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1월 달에 토지도 팔고, 자, 2월 달에 건물도 팔고, 5월 달에 주식도 팔고, 뭐 10월 달에 파생 상품도 팔았습니다. 자, 국외 자산은 양도한 거 없고 국내 자산만 양도했습니다. 양도소 기본공제, 1월 달에 토지, 2월 달에 건물, 5월 달에 자, 주식, 10월 달에 파생 상품 팔았습니다. 양도소 기본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예,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순환에 나중에 이제 기본공제 어떻게 공제하는지를 자세히 소개할 건데 오늘은 여기 살짝만 맛보기로 볼게요.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보세요. 뭐 1월 달에 건물도 팔았어요. 자, 뭐 3월 달에 토지도 팔았어요. 뭐 5월 달에 주식 팔았어요. 또 10월 달에 파생 상품도 팔았어요. 그랬을 때 양도소 기본 공제는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다고요? 예? 얼마 받을 수 있다? 7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거 전부 합쳐가지고 기타라산 전부 합쳐가지고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받아요? 250만 원. 주식과 자 파생 상품 얘네들은 소득 금액을 구별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얘네들하고 구별해가지고 주식에서 얼마요? 250. 파생 상품에서 또 얼마요? 250이요. 그러니까 토탈에서 국내 예산만 양도했을 때는 얼마까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토탈에서 750만 원까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예산은 전부 합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이렇게.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제 사례를 통해서 공부합니다. 오늘은 이런 개념이라는 것만 이해합니다. 하여튼 부동산 등과 절 보셔야죠. 다시 또 자, 양도소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공제하는데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을 구별해서 각각 얼마씩 250만 원씩 공제. 그래서 최대 국내 예산만 양도했을 때는 기본공제 얼마까지? 750만 원까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건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본공제하는지 뭐 순서대로 공제하는 건데 나중에 이런 것들은 자세히 또 배웁니다. 5번에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 자 요거 고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나중에 배우게 되고 일단 넘어갑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459페이지 양도차손의 통산도 이런 것도 지금은 뭐 별거 아닙니다. 지금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나중에 자 어떻게 양도차손 통산하는지 이런 것도 배웁니다. 여러분 뭐 그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요때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요때 건물을 팔았는데 자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요. 마이너스 4천여. 자, 그 다음에 또 토지를 팔았어요. 이번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했어요. 2천만 원. 자, 이럴 때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주식을 팔았어요. 양도소득이 2천만 원 발생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차손 통산과 관련 마이너스 양도차손 발생했을 때 통산하게 되는 건데 그런 관련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요 사업적인 목적인 아닌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을 같은 연도에 여러 번 파는 것은 안 좋아요.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누진세를 중돼 가지고 이제 합산해서 세금 계산, 양도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과표 커지고 세율이 높아져서 조금 더 내게 돼요. 그래서 원래 원샷 원킬, 일반 개인은 일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동일한 연도에 1년에 한 번씩만 부동산을 파는 게 원래 좋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런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양도 차손 마이너스가 발생했을 때는 양도 차손 결손금을 통산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팔았을 때 마이너스 4천, 요 토지 팔았을 때 양도세 2천이면 그러면 결손금을 통산하면 마이너스 2천이니까 토지 양도세는 양도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근데 이제 주식하고는 이제 소득금액 구분해서 따로따로 하게 되는데 그런 관련한 얘기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기본공제 그러면 자, 가필, 차, 장, 소, 기, 관인가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공제에서 과세 중과한다는 거. 양도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딱 그냥 깔아준다는 거. 자산의 종류 부유한 관계없이. 자, 그 다음에 양도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하는데 이때 소득은 갑필, 차장, 소 요 양도 소득 금액별로 공제하는 것이 양도 자산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때 소득 금액은 어떤 소득 금액과 어떤 소득 금액을 별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 관련 기타 자산. 이거에서 전부 합친 것은 1년에 얼마? 250. 주식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 소득 금액에서 얼마? 250. 이렇게 소득 금액별로 각각 구분해서 기본 공제해 준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만 알고 갑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 05번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지난주에 했죠, 여러분들? 보기한 판정할 때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 시기로 하느냐. 지난주에 봤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461페이지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자, 이제 우리가 갑필, 차장, 소, 기과 해서 과세표준 구했어요. 여기 봅니다. 과세표준 구했으니까 이제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 구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양도세 세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출세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세율입니다. 461페이지 양도세 세율은요, 자산의 종류라든가 보유기간이나 등기 여부, 과세표준금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지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취득세부터 우리가 양도세까지 세율은 자세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고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세법 공부한다고 누가 또 이렇게 양도세 물어봤을 때 또 뭐가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대충만 어떤 말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요. 그 표를 보니까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자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70%가 적용됩니다. 무조건 보유기간 관계 무조건 미등기 양도하면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과세상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교재가 이제 약간 저기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세율은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세에서는 세율을 기본세율 이렇게 얘기하면 6%부터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6%부터 그 다음에 이제 42%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비사업용토는 여기다가 10% 추가해서 적용되는데 약간 헷갈리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그냥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넘어갑니다. 어떤 얘기인지 제가 간단하게만 살짝 말씀을 드릴 건데 다만 462페이지 참고해 보니까 2018년 개정 예정 그래서 이제 이미 법이 바뀌었어요. 개정이 된 게 있는데 거기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한 얘기가 좀 나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어떤 조정 대상 지역에서 1번에 보니까 세율이 종전까지는 기본 세율이 과세표준금의 크기에 따라서 6%부터 40%까지였다가 올해 이제 12월 달에 바뀌어서 42%까지 이제 최고 세율 구간이 이제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10%를 추가해요. 그러니까 기본세율 적용될 때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가 먼저 정도는 주택은 16%부터 몇 프로까지? 52%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그중에 먼저 항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기본세율 6에서 42% 여기다가 20%를 추가하니까 26%부터 몇 프로까지요? 네? 62%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어떠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그냥 1세대 2주택자든 100주택자든 6에서 42% 이제 적용되는 건데, 자, 어떤 얘기인지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서 요거를 표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봅니다. 간단하게만 원래 세율은 제가 지금 다른 곳에서는 그냥 읽고 살짝 지나가고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약간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봅니다. 양도세 세율은요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세요. 토지, 건물,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 같이 갑니다. 근데 여기서 건물에서 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은 제외되고, 주택은 따로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주택 제외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과 함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되고요. 입주권은 제외되고. 자,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그냥 편하게 한번 봅니다. 아직은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미등기 양도했다. 얘네들 자, 몇 프로요? 70% 최고 세율 정도입니다. 등기가 됐다. 자, 얘네들 그럴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편하게 한번 봅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자, 몇 프로 정도 되냐면 50% 세율이 정도예요. 자, 1년 이상, 자,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다. 자, 그러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40% 양도세 세율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얘네들 6%부터 42%까지 자, 7단계, 7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그래서 6에 40%였다가 42%로 바뀌었고요. 이게 6%부터 42%까지 과표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돼요.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6%,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 금액은 42%까지 이렇게 적용돼요. 자, 그런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단, 여러분들이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요 조합원으로 선정된 지위.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것을 전매했을 때는 요거 이제 뉴스를 통해 들으셨죠? 보유기간 관계없어요. 보유기간 관계없이 원래는 자, 분양권 같은 거 종전까지는 자,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50%, 40%, 6에서 42% 이렇게 달라졌었는데, 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조정대상 지역 아닌 지역은 이거고요. 분양권 전매했을 때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보유기간 관계없이 자, 무조건 자, 세율이 50% 양도세 세율이 정도예요. 무조건 50%가.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봅니다. 주택하고, 물론 이제 비사업용 토지는, 잠깐만요. 비사업용 토지는,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는, 자, 비사업용 토지는, 6에서 40% 기본세율 적용될 때, 42% 기본세율 적용될 때, 요 기본세율이라고 해요. 우리가 6%부터 과표 크기에 따라 42% 적용되는 것을 소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10% 추가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10% 추가하니까 16%부터 몇 프로까지? 52%까지 이렇게 비사업 토지 적용됩니다. 16%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안 지워볼까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인데,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이쪽에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그럼. 자, 여기 봅니다. 주택하고, 여기 봅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그렇잖아요. 조합원 입주권 있잖아요. 근데 얘는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택이 아닌데, 자,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데도 주택 수계산에 포함을 시켜서 주택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이제 얘네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보세요. 미등기 양도했다 얘네들 70%입니다. 자, 근데 등기가 됐다 그러면 등기됐으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그럼 몇 프로냐면 40% 양도세 세율이 정도예요. 근데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했다 그러면 이제 자, 6%부터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조정대상 지역 내다 그러면 단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여기를 봅니다. 오늘 뭐 외우는 게 아니니까 필기할 필요도 없어요. 카페 저 오셔가지고 다음 카페에서 보면 핵심 요약 정리 다 요약 정리 돼 있으니까 보세요. 1세대 2주택자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자다 그러면 자, 요 기본세율 적용될 때 6에서 42% 여기다가 몇 프로 추가라고요? 10% 추가 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16%부터 52%까지. 1세대 자 3주택자다 그러면 이상자가 그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여기다가는 자,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추가한다고요? 20%
20% 세율이 추가돼요. 그래서 과표 크기에 따라서 26%부터 자 62%까지 이렇게 적용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만 해당된다고요? 조정대상 지역만 해당되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그냥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6에서 42%예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0주택자든 똑같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근데 조정대상 지역만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본 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10%, 3주택자일 때 몇 프로? 20%를 추가해서 적용하는 거고요. 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도 만약에 미등기 양도했다 그럼 몇 프로예요? 70%입니다, 여러분들. 자, 기본 세율이 적용될 때 이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눈으로 한번 뉴스에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기타 예산이라든가 나머지 것들은 일단 신경 쓸 것 같고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 한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뭐 참고해서 이 462페이지 3번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시에 보유하는 관계시 50% 세율 적용 이런 내용도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요.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보세요. 463페이지 1번에 자기 명의로 취득이 원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했다.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데 비과세 감면 다 적용 배제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자 밑줄입니다.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 그 다음에 장기 포유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합니다. 아까 그랬죠? 미등기 양도하면 그 다음에 양도세 세율은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70% 세율이 적용되고 근데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필요경비 이제 계산공제 필요경비라는 거 계산공제가 뭔지는 나중에 배우고요. 필요경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 밑줄입니다. 근데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웁니다. 오늘은 자기 명의로 취득이 원한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 양도했다. 최고세율 70% 적용되고 자 양도세 비과세 또 감면 다 배제하고 장기 포유공제 기본공제 어떻게 한다? 다 배제한다. 근데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정도 한번 살펴보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는 납세 절차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요 쉬었다가 이제 중요한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 무조건 나오는 이제 부분입니다. 29회 시험 때.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들.